지금까지 저희는 DBMS의 기본 개념과 핵심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DBMS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장애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장애입니다. 하드웨어 고장, 네트워크 단절, 디스크 용량 부족 등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 레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설계 오류입니다. 잘못된 테이블 설계와 부적절한 인덱스, 비효율적인 쿼리, 이런 설계 레벨의 문제입니다.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잘못 설계했거나 인덱스를 안 만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만들었거나 테이블 구조가 비효율적이거나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구현 오류입니다. 데드락, 레이스 컨디션 같은 동시성 제어 오류나 그리고 트랜잭션 관리 오류, 이런 애플리케이션 코드 레벨의 문제입니다. 코드를 잘못 짰다던가 락을 안 걸었다던가 아니면 트랜잭션을 잘못 관리했다던가 이런 구현 오류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맞닥뜨릴 거의 모든 장애는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장애는 미리 막거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케이스별로 DBM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장애 유형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모두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인 인프라스트럭처 장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장애는 서버가 다운된다던가 디스크 용량 부족, 네트워크 이슈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입니다. 갑자기 서버에 응답이 없거나 디스크 용량이 100%가 됐거나 OOM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장애입니다. 코드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하드웨어나 인프라 자체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한 곳이 죽어도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한다입니다. 아까 배웠던 고가용성, High Availability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걸 구현하는 겁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을 지키기 위한 해결 방법이 총 3가지 있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액티브, 마스터 슬레이브입니다. 이 3가지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는 프라이머리 서버 하나가 모든 트래픽을 처리하고 스탠바이 서버는 대기하다가 프라이머리가 다운되면 즉시 그 역할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해드리면 주전 선수가 뛰다가 다치면 벤치에 대기하고 있던 선수가 바로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액티브 스탠바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 정상 운영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액티브 서버가 모든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보내는 요청, 읽기, 쓰기 전부 액티브 서버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스탠바이 서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얘도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액티브 서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복제받으면서 동기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경기를 보면서 언제든 투입될 수 있게 몸을 풀고 준비하는 것처럼 스탠바이도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액티브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하드웨어가 고장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끊겼거나 CPU 메모리가 터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 순간 사용자들은 잠깐 연결이 끊기거나 응답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액티브 서버의 장애를 감지합니다. 액티브가 응답이 없으면 즉시 페일오버를 합니다. 대기 중이었던 스탠바이 서버를 액티브 서버로 승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용자들은 잠깐의 지연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페일오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원래 스탠바이였던 서버가 완전히 액티브 서버가 됐습니다. 모든 트래픽이 이제 새로운 액티브 서버로 향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서버는 다운 상태가 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의 지연, 몇 초에서 몇 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애를 못 느낍니다. 이게 바로 고가용성, HA, High Availability의 힘입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벤치 선수가 즉시 뛰어 들어가서 경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경기는 절대 멈추지 않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액티브 서버가 복구됐습니다. 하드웨어 교체했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구된 서버를 다시 액티브 서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교체 시에 또 다운타임이란 사용자가 이용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다운타임이 발생하고 겨우 고쳤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다면 안전하게 페일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구된 서버를 스탠바이로 두는 거죠. 그리고 며칠 동안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계획된 시점에 페일백을 수행하는 겁니다. 즉 페일오버 이후에 고장났던 메인 서버가 재기동한 뒤에 정상 서버가 되었을 때 예비 서버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다시 메인 서버로 넘기는 것을 페일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액티브인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액티브 스탠바이가 한 대는 일하고 다른 한 대는 대기하는 방식이었다면 액티브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서버를 모두 액티브 상태로 두는 방식입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뛰면서 일을 나눠서 하고 한 명이 쓰러져도 나머지가 전부 커버하는 방식이죠. 구조를 보면 로드 밸런서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두 서버에 50%씩 분산시킵니다. 그러면 액티브 서버가 1, 2 둘 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모든 걸 처리합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두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합니다. 서버 1의 데이터가 쓰이면 서버 2로 즉시 복제하고 서버 2의 데이터가 쓰이면 서버 1으로 즉시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서버가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액티브 서버 1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드 밸런서가 즉시 감지하고 서버 1으로 가던 트래픽을 전부 서버 2로 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액티브 스탠바이는 뭘 했었죠? 페일 오버 과정이 먼저 필요했죠. 스탠바이한테 이제 네가 액티브다 하면서 역할을 바꿔야 했죠. 그런데 액티브는 그런 페일 오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두 대 다 액티브 상태였으니까요. 그냥 죽은 서버로 가던 트래픽을 살아있는 서버로 다 돌려버리면 끝인 거죠. 서버 2는 원래부터 모든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이었고요. 두 명이 동시에 운동장에서 뛰는 거죠.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면 즉시 나머지 한 명이 커버하는 겁니다. 이미 경기장에서 뛰고 있었으니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째, 전환이 즉각적입니다. 페일오버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바로 우회를 할 수 있고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사용자는 장애를 거의 못 느낍니다. 한 서버가 죽어도 나머지가 즉시 받아주니까요. 둘째, 고성능과 고가용성을 동시에 잡습니다. 두 서버가 동시에 처리하니까 성능도 2배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즉시 전환되고 성능도 좋고 고가용성도 확보되는 액티브가 액티브 스탠바이보다 훨씬 더 좋은 걸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액티브의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정합성입니다. 항상 두 대의 DB 서버가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합성이 뭐냐면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입니다. 두 서버가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사용자 A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동시에 두 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웹 브라우저로 접속했습니다. 두 요청이 각각 다른 서버로 갑니다. 서버 1에서는 사용자 A가 10,000원을 출금합니다. 네, 이런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어서 잔액은 10,000원입니다. 서버 2에서는 같은 사용자가 5,000원을 출금합니다. 네, 트랜잭션이 완료되어서 잔액은 15,000원입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두 서버가 서로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서버 1에서
내 잔액은 10,000원이야 라고 동기화를 밸런스를 10,000원으로 하려고 하고 서버 2에서는 아닌데 내 쪽에서는 15,000원인데 밸런스를 15,000원으로 동기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정확한 잔액은 5,000원이죠. 여기선 10,000원, 여기선 5,000원을 뺐으니까 20,000원에서 15,000원 빼면 5,000원이죠. 하지만 두 대의 서버는 10,000원과 15,000원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정합성 문제예요. 물론 은행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크리티컬하니까 이런 현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 정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동시 쓰기는 두 서버가 같은 지점에 같은 테이블을 수정해서 발생합니다. 각 서버는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 일만 하기 때문이죠. 둘째, 복제 지연은 동기화가 완료되기 전에 또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돌 해결 복잡성. 아까 말씀드린 은행권은 어떤 값을 최종으로 할지 판단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타임스탬프가 더 최근인 걸로 할까? 아니면 값이 더 큰 걸로 할까? 작은 걸로 할까? 아니면 두 개를 합칠까? 이걸 결정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추가 오버헤드로 되게 됩니다. 넷째, 성능 저하입니다. 양방향으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일관성을 맞추려면 데이터 부하도 늘고 CPU도 더 쓰고 결과적으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아까 액티브가 서버 개수만큼 트래픽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읽기 성능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읽기 성능은 당연히 좋죠. 두 대의 서버가 나눠서 하니까. 근데 쓰기 성능은 오히려 이런 동기화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현 복잡도입니다. 모든 충돌을 감지하고 해결하고 필요하면 롤백을 하고 이런 모든 걸 구현하는 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액티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씁니다. 금융거래 시스템이나 수백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시스템 이런 것들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액티브를 구축합니다. 서비스가 멈추는 게 큰 손실이니까 비용과 복잡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액티브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액티브가 필요 없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인 B2B, B2C 서비스도 당연히 액티브 스탠바이로 시작하시고요. 다만 읽기가 많은 서비스라면 마스터 슬레이브가 더 좋습니다. 이건 바로 설명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액티브는 최고의 무기이지만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보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는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마스터 서버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등 쓰기만 담당하고요. 슬레이브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읽기만 담당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버리죠. 축구를 비유를 하면 주장 한 명은 작전 지시만 내립니다. 직접 뛰지 않고요. 작전만 내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수 여러 명은 그 작전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주장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하지만 역할을 나누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게 바로 부하 분산입니다. 읽기 요청이 100개가 들어오면 슬레이브 3개가 33개씩 처리하는 거죠. 마스터 서버 한 대가 100개를 다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럼 마스터 서버에는 데이터가 쓰이는데 슬레이브는 어떻게 최신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까요? 마스터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이 모든 슬레이브로 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레플리케이션, 즉 복제입니다. 마스터가 작전 지시를 내리면 그 선수들이 작전을 받아서 똑같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슬레이브들은 항상 마스터의 데이터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동기화가 되는 거죠.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의 장점을 보면 읽기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쓰기보다 읽기가 훨씬 많습니다. 게시판을 예로 들면 글을 쓰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죠. 슬레이브를 3대 두면 읽기 부하가 3등분 되죠. 10대를 두면 10등분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슬레이브를 계속 추가할 수 있으니 수평 확장이 쉽습니다. 둘째, 마스터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스터는 오직 쓰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읽기 쿼리가 몰려와서 마스터가 느려지는 일이 방지되고 쓰기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액티브 스탠바이, 액티브 방식과 뭐가 다를까요? 액티브 스탠바이와 액티브는 고가용성이 목적입니다. 장애가 나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성이죠. 마스터 슬레이브는 성능 최적화가 목적입니다. 읽기와 쓰기를 분리해서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성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얘도 단점이 명확합니다. 첫째, 레플리케이션 레그, 복제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마스터의 데이터를 쓰고 슬레이브에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복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간 t0, 사용자가 마스터에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인서트 쿼리가 실행되죠. 그러면 마스터는 이 변경사항을 슬레이브로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슬레이브로 데이터가 복제되는 중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마이크로 초에서 길게는 수초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사이에 복제가 완료되기 전인 이 시점에 사용자가 자신이 방금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셀렉트 쿼리가 슬레이브로 전송됩니다. 슬레이브는 아직 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게시글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용자가 분명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런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둘째, 마스터가 단일 장애점, Single Point of Failure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스터가 죽으면 쓰기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슬레이브는 그냥 읽기만 되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는 거죠. 슬레이브를 마스터로 승격 가능하긴 하지만 액티브 스탠바이처럼 승격 작업이 필요하고 그만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합니다. 셋째,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읽기와 쓰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코드에서 이 쿼리는 마스터로, 저 쿼리는 슬레이브로 라고 명시적으로 라우팅을 해야 되는 거죠. 개발자가 실수하면 슬레이브에 쓰기 쿼리를 보내거나 최신 데이터가 필요한데 슬레이브에서 읽어버리는 버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는 언제 적합한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읽기가 쓰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서비스, 그리고 약간의 데이터 지원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추가 로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마스터 슬레이브 구성이 빛을 발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고가용성 구성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는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페일 오버 할 때 짧은 중단이 있고요. 액티브는 즉시 전환되고 고성능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정확성 문제와 높은 복잡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는 읽기 성능을 극대화하지만 복제 지연과 마스터, 단일 장애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모든 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더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서비스에 어떤 방식이 적합한가입니다. 서비스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